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본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기본서입니다. 자, 첫째 시간에 우리가 총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 파트는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총론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한 3문제에서 4문제다.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자, 부동산학의 정의예요. 자, 부동산학은 어떤 것이냐는 정의는, 자, 요즘은 조금 안 물어보는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각각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요. 자, 제가 3군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자, 제목을 부동산의 개념이 잡으셔야 돼요. 부동산의 개념. 여기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99%예요. 한 문제가 나오고, 복합 개념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 토지의 분류랑,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특히 토지의 분류 쪽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요. 자, 주택 분류는 우리가 건축법이나 이 주택법상 그 공법에 나와 있는 내부적인 거에서 학교로는 이제 종류하고 바닥 면적하고 충수구 등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입니다. 여기가 거의 출제가 돼요. 토지 특성. 여기가 거의 출제 빈도가 높고 여기가 거의 나온다.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예상한다. 자, 부동산학의 정의까지는 한 4문제까지 보는데요. 우리가 부동산학의 정의는 출제 빈도가 낮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3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동산의 정의예요. 자,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970년도 처음 김용진 교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의 정의가 내렸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자, 3가지로 나누도록 하죠. 자, 이분은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자 얘기를 합니다. 능률화는 잘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가장 잘 이용하는 채용으로 가자. 그래서 부동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연구 목적이라는 거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체계화된 지식, 과학성을 얘기합니다. 과학성. 자, 과학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론이에요. 자,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도 중요하죠. 그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기술성을 얘기합니다. 기술성은 실무예요. 그래서 이론을 알고 이제 실무를 가자. 둘 다 잘하자라는 얘기로 가고요. 자, 4번째는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성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순수 과학하면 안 돼요.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으로 단순하게 순수하게 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해서 부동산에 맞게끔 응용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온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나온 항목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에 의해서, 자, 직접 이 학자들이 경험을 하면서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매기셔야 됩니다.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보시고 자연과학 하면 안 돼요. 자, 그냥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거나 토지에 대한 지질, 어떤 그런 것들만 따진다는 것은 이건 자연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과 인간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모든 것을 또 규범하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봐요. 자, 복합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가 우리가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복합 개념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문 과정에 설명을 했지만, 자, 법과 경제는 우리가 무형입니다. 형태가 없고, 자, 어떤 건물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자, 법이라는 자체가, 자,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사법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제한을 해서 개인한테 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 관계는 공법이고요. 자, 경제라는 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걸 알아서 마케팅 경영이고. 자, 기술적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을 유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서 기술적인 면은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 땅에 대한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단순수가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체크해 드릴게요. 3페이지 가시면요. 첫 번째 갑니다. 자, 1번 부동산학은 김용진 교수님의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학 밑줄치고 연구 목적이고요. 원리는 이론, 기술은 실무입니다. 이론과 기술을 같이 겸비하며, 자, 단순 수수가 아니라 종합 운용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김용진 교수의 다음에 이창섭 교수님은,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활동을 전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술, 경제, 법률, 종합 운용과학이다. 자, 조지훈 교수님은요, 자, 의사결정을 연구해요. 나중에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법경기라는 게 들어갔고요. 종합운용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그 다음 밑에 제가 이 19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을 해놨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연구해요. 그러면서 금융, 직업, 물적, 법적 이게 종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종합식, 중점식, 분산식,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으로 가죠. 접근 방법을 한다면, 자, 우리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부동산을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법이면 공법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분산식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법률적 측면에 이렇게 중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점식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식이 가장 낫다. 그래서 종합식이, 자,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킨 학문이다. 이렇게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자, 우리 인간은요, 이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이익이 있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학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종합식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자, 4페이지로 가시면 종합식 동그라미. 자, 이거는 부동산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여러 주변한 과학을 최대한 종합해서 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지문은 밑에 세 번째 줄이에요. 우리나라의 주된 연구 방법 중에서, 자, 단기간에 하나의 통일적으로 이론칙을 융합한 건 누구니? 종합식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중점식은 특정 측면 밑줄, 분산식은 개별적, 부분적 밑줄,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투자, 개발 가태에 영향을 주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더라. 이렇게 해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종합운용과학인데 활동이라는 게 앞쪽에 있었죠. 자,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자, 인간이 주체면서 부동산을 갖고 어떤 관력 있는 대상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에 따라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활동을 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라고 합니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자, 먼저 활동이라는 자체는 동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두 번째, 인간이 주체입니다.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적 측면 여러 가지 행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목적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현상은 뭡니까? 인간의 삶의 터로서 부동산부터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활동하면서 발생하기도 하죠. 자, 인간이 막 활동하면서 투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본질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부중성 같은 건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중성 같은 게 생기겠죠. 자, 활동의 주체, 사적이 개인 기업 조합이고요. 공적이 국가 지자체 공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공적이 1섹터면 사적이 2섹터가 되고 합치면 3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조합은 사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활동은 세 가지예요. 정부가 하는 거, 사적, 전문협회. 가장 활발한 건 사적이죠. 정부가 하는 거는 관리하고 보조해주고,
투기를 억제한다. 세금부가. 사적이 가장 활발한 겁니다. 우리가 관리, 개발, 중개, 평가가 다 우리가 사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문협회는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한다. 자, 넘기시면요. 제가 1섹터가 공적이라고 했어요. 형평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사적은 2섹터.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전문협회는 협회가 하는 업무고요. 3섹터가 자, 공적과 사적이 다 합친 거죠. 자, 부동산 활동에 대한 분류는 소유 활동은 내가 소유 활동할 때, 거래 활동은 거래 활동할 때 중요시한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자, 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속성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자, 제가 아까 자, 과학성은 이론이고 기술성은 실무죠.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것이 겸비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중개사도 전문가입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 전문성의 수준에 따른 분류는 나중에 제가 감정평가 때 할 거예요. 그래서 1차는 비전문가가 감정평가를 하고요. 2차는 중개업자는 평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하기에 2차고, 3차는 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3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윤리도, 자, 이 윤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부동산이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자, 중개업자만 아니라 의뢰인도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럼 윤리의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특히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윤리라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자, 업자와 조업원의 관계입니다. 조업원의 관계는 우리가 고용윤리라고 해요. 내가 중개업자라면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업원한테 윤리를 잘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직 내부 간에 대한 그런 거고요. 자, 중개업자와 업자 간에는 조직 간입니다. 조직 간, 조직윤리라고 하죠. 경쟁윤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고용윤리는 조업원과의 관계다. 근데 조직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내부 조직 구성원 간의 그 윤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윤리는 업자 간이에요. 조직 간이죠. 경쟁윤리다. 협회도 조직윤리 들어간다. 서비스는 의뢰인입니다. 자, 의뢰인은 의뢰인과 비의뢰인을 다 이익을 옹호하고 금전적, 비금전적 다 따져보고요. 공중은 공중과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윤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규제하지만 자율적으로 또 협회에 맡길 수도 있고, 난 절충적으로 쓴다. 자, 사회성과 공익성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공익만 아니라 사익을 갖고 조화롭게 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인은 의뢰인과의 관계, 대인 활동이고요. 부동산 물건은 대물 활동이죠.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을 다 한다. 그다음에 임장은 제가 부동성 때 할 거지만 임장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넘기시면은 자, 2번 부동성이라는 것도 넣으시고요. 내가 임장을 해요. 임장한다는 것은 물건을 보기 위해서 대물 활동을 한다. 정보 활동도 그 정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면 정보 활동을 다시 해야 되겠죠. 부동성과 관련된다. 복합 개념이 아까 3가지, 법, 경기, 이게 3가지 보고요. 근데 공간이라는 건 3차원 공간으로서 나중에 후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공중, 지하,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평공간이 있다 라는 거 보시고요. 배려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입니다. 자, 토지는 오래 가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연구 분야라는 게 있어요. 자, 연구 분야도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이제 연구 분야라고 나온다면, 자, 여기랑 이렇게 우리가 볼게요. 자, 부동산의 연구 분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 쪽 분야와 실무적 분야가 있어요. 자, 이론은 기초 분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초 분야라는 것은 자, 우리가 법이나 세금 같은 걸 따지고요. 그럼 우리 실무에서는 뭘 따지냐? 기초 분야가 아니라 부동산 의사결정 지원.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와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원을 준다. 그럼 지원을 받으려면 뭐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관리도 우리가 지원받죠. 마케팅 같은 거. 이게 지원 분야예요. 자, 그러면 결정을 한다. 그럼 지원이라는 게 생략이 되겠죠. 그럼 결정해서 그냥 의사결정 분야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투자, 개발, 금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건 투계금이라고 합니다. 투계금. 투자한다, 개발한다,
자, 자금을 융통한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기초 분야가 이론이다. 그래서 법과 그 다음에 세금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로 가자. 실무로 가기 전에 결정 지원 분야를 받아서 우리가 마케팅 관리 평가를 한다면 세 가지가 결정 분야예요. 투, 계획, 금.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요. 일반적 이념이라는 거를 들어가기 전에 13페이지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응용하고 그 다음에 종합을 묶으시면 단순 수수가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거, 특히 응용해서 실천과학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규범과학이라는 거, 여러 가지 법적 규범하는 과학이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게 지도 이념으로 가겠는데요. 우리가 합법, 효율, 협평성이라는 자체가 세 가지가 일반적 이념이에요. 자, 이것도요. 우리가 부동산학의 정의는 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세 가지만 잡으세요. 자, 갑니다. 일반적인 이념이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이념으로 우리가 가야 할 추구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배를 잘하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용을 잘하자가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가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시험 문제가 사적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분배를 잘하자는 건 형평성이죠. 형평성은 공적 주체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부분에서 강조하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조화롭게 가려면 자,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가야 돼요. 자, 모든 것을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법성 있게 가자.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들어볼까요? 자, 갑니다. 합법성은 공익사익을 조화롭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가고 효율성은 민간 부분, 형평성은 공공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효율성은 사적 수체의 민간 부분이고 형평성은 공공 부분이다가 바뀌어서 나왔었거든요. 자, 합법성 있게 법치국가를 가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도 이념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법률적은 법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효율적 관리를 하며 기술적은 눈에 보이는 거죠. 공간은 우리가 개발로 가고 환경은 보존으로 가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자는 거고요. 자, 일반 원칙 정도는 한번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었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일반 원칙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학 활동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앞자 맞다면 능, 안, 경공이 있어요. 능, 안, 경공이 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자, 거래사고의 안전에 또 기하자. 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 합리적 선택을 하자가 경제성이고요. 자, 부동산은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정해야 되니까 공공성을 강조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건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위주로 좀 나오는데요. 능률성과 안정성이 상호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충 관계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금매를 삽니다. 자, 만약에 20억짜리 빌딩이 한 10억으로 나왔다. 그럼 빨리빨리 선택해야 되는 게 능률성이에요. 근데 거래사가 터지니까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죠. 근데 안정성을 너무 강조해서 한 달 동안 분석하니까 팔려나갑니다.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어요.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능률성이었어요. 능률성은 가장 중요하고 자, 능률화 시켜다 보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이라는 게 있죠. 내가 소유했다. 내가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 상가 건물 샀다. 그럼 잘 이용해야 돼. 그럼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킵니다. 최유효 자, 이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그 원칙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 최유가 있으니까 이 단어가 생각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래 활동할 때 중개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거래 질서를 확립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 그래서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자. 자, 그렇게 봐요. 그걸 원칙을 보죠. 그럼 우리가 거래니까 거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이걸 채용 원칙을 따지거나 거래 질서는 자, 능률성이 아니라 안정성이 아니고 능률성이거든요.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펜을 들어볼게요. 능률성은 자, 소유 활동의 능률화의 채용 원칙과 그다음에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의 원칙을 지킨다는 건 능률성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안정성은 거래 사고를 막자는 거예요. 거래 안정과 능률성과 상충 관계에 있죠. 그래서 거래 사고에 관련돼서 안정성을 강력하게 인식하자. 능률성과 안정성 상호 견제 관계 있고요. 안정성을 높이면 능률성이 저해되고 능률성을 높이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선택, 수익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는 게 경제성이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성은 자, 모든 것을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공정이 된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동산학의 정의는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어느 정도 되는데요. 15페이지. 자, 다음 시간과 제가 연결시킬 게 15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별표 3개짜리죠. 제가 이제 별표를 칠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부동산학의 정의는 별표 하나짜리인데 얘는 다 3개짜리예요. 그래서 거의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99%죠. 자, 그럼 제목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걸 앞쪽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는 건데, 잠깐 우리가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제가 법경기를 말씀드렸죠. 법률, 경제, 기술. 자, 법률적인 것은 공법과 사법, 그 다음에 경제적은 경영학과 경영학, 그 다음 경제학, 그 다음에 기술적은 토목이나 건축같이 여러 학문들을 응용해서 이런 단어가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기술적은 눈에 보이니까 유형이라 그래요. 유형은 눈에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인간 눈에 보이는 자, 형태가 있고 유형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유형적 측면은 인간 눈에 비치는 밑에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리적. 자, 근데 법과 경제는요,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저게 근저당사자가 얼마 돼 있을 거라는 건 모릅니다. 경제적이 저게 가격이 얼마야라는 거는 자, 이거 두 가지는 무형적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형적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보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무형이라는 거를 바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걸 주의 있게 보시죠.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 법경기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유무형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거 제가 설명했고요. 자, 그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또 틀리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제가 그 개념에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요. 자, 우리 기출문제 1번 문제가 나왔죠. 경제적과 기술적을 찾아내라.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물리적인 관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토지는 하나의 자연환경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15페이지 가시면 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자연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고 위치이기도 하다.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그래서 공자, 환희 이렇게 우리가 제가 외우라고 할 텐데요. 근데 경제적이라는 자체가 이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책에 보시면요. 자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경제 가치가 큽니다. 자산 가치가 있죠. 투자 가치로서. 영업성 때문에 오래 가고요. 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투자할 때 하나의 미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토지는
생산 요소보다는 자본이나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소비자 자본이라고 해서 자본재로 구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만들어낼 때는 하나의 생산 요소, 생산재이기도 하고 사용할 때는 소비재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가 하나의 생산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려면 토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소비할 때는 최종 소비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대답하면 상품이죠. 그래서 자, 개념으로 가볼까요? 자, 자산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경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있다. 자원은 토지는 하나의 자본 증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천이.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자, 노동 자본처럼 생산 요소로 들어가서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이 소비재이면 또한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상품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기억을 하시냐면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면서 자, 우리가 공급자가 자, 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 안에서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물건을 팝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라고 물건을 팔게 되면 얘가 돈을 주거든요. 이 돈이라는 개념이 자본 자산이에요. 자, 자기 자본이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제 투자론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돈 있는 자산과 자본이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활동하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건설회사가 토지가 필요해요. 생산 요소로서 사용됐다면 그러면 주택을 소비하시잖아요. 건설회사가 이걸 상품을 파니까 이런 단어가 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밌게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민법 제29조 제1항에서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는 좁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근데 광이라는 거는 좀 넓게 봐요. 자, 요건 민법까지만 규정을 한 거고요. 자, 광의의 부동산. 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더해서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갑니다. 의지한다, 준한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의제 중부동산으로 간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동산과 부동산이에요. 그럼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이 돼서 동산을 움직이고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시한다는 건 다릅니다.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하고요. 토지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동차라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자, 원래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동산이었으나 이게 동산 점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등록산을 갖춰요.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갖춘다면 부동산에 준해서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만 아니라 계획법으로 법을 넓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자동차도 중부동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암기기법으로 갈게요. 자, 시험 문제는 이 경제와 기술 쪽을 잘 냅니다. 우리가 얘가 시옷 들어간다고 보세요. 그럼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원도 시옷 들어간다고 본다면 자, 우리가 이번 문제가 그렇게 됐어요. 경제적과 기술적을 골라라. 그래서 30회 때 1번을 보시면 자산 들어갑니다. 생산 요소, 특히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에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상품 들어갔죠. 근데 공간과 자연, 환경 위치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와 공자가 있어요. 공자님이 있습니다. 환희,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공자님의 환희, 건강 상태에 대해서 뭐 기술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공자, 환희 기술을 안겨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여기까지 제가 보는 거는 15페이지예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부동산학적 관점의 법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 관점에 보는 복합 개념 부동산은 자, 유형적, 기술적, 물리적은요. 공간, 자연, 환경. 그래서 공자, 환희 기술.
경제적은 넓게 해석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게 중요한데, 자, 시옷 들어가서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산에. 법률적은 협의는 민법까지만 들어간다. 광의는 협의부동산의 준부동산인데 각각 계열법인데 등기 등록 공시ഭാ금을 갖춘다. 부동산이 준하여 취급하는 저당권 평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같은 기계와 공강재단, 강업재단, 재단, 어권 임목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간은요, 부동산의 정의까지만 갔어요.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